원신 라디오 1화 한번 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신 라디오는 아마 정기 컨텐츠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많이 이게 쌓이면은 주마다 한 번씩 해도 상관없는데 아직 그 근데 정도는 안 이제 돼가지고 사연들이 좀 막 아직 좀 그래가지고 사연들이 무려 100개가 넘게가 왔어요. 맞아 근데 엄청 많이 왔어요. 100개가 넘게 왔는데 그중 사연 중에서 저희가 쓸만한 게 10개밖에 없어요. 열 몇 개. 그러니까 90개가 왜 진짜 그랬어? 90개가 왔는데 80개가 본인들 픽돌 당한 이야기. 그거 가짜 아니면은 얘기. 친구들 픽돌 당한 이야기. 어, 음. 친구한테 원신 시켰더니 픽돌 당한 이야기. 제가 친구가 픽한 거. 커뮤니티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원신을 소개시켜줬더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등 뭐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친구한테 시켜가지고 픽돌 당한 이야기, 뭐 가차 비틱한 이야기 이런 거밖에 안 쓰시더라고요. 뭐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추려가지고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뭐 일단은 이거 위주로 한번 진행해보고 오늘 좀 재밌다 싶으면은 다음에도 사연 받아가지고 한번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사연 들어갈까요? 네, 갑시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사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원신을 2년 3개월째, 즉 오픈 때부터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던 한 형의 추천으로 시작한 원신이었고, 처음 뽑기에서 나온 노엘로 간신히 모험 레벨 16레벨을 찍어서 원신을 추천했던 그 형과 함께 다이모드를 했었는데요. 이때 제 파티 상태를 보게 된 그 형은 저에게 모험 레벨 18짜리 계정을 하나 주게 됩니다. 그 계정은 설탕, 중은 피슬 등 그 당시에 사기라고 평가받던 사정들이 가득했고, 아직 나이가 어렸던 그때의 저는 그 계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가까운 곳에 살던 형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전 마냥 좋다고 우헤헤거리면서 열심히 그 계정을 키우게 되고 결국 2022년 10월 1일 그 계정 모험 레벨 60을 찍게 됩니다. 고였어. 그저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판 게임에 정점을 찍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 계정을 주었던 형은 반년 전쯤 부모님 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허걱. 이사를 간 날 기점으로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반쯤은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계정 로그인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떡하니 써져 있었죠. 당연히 제 잘못입니다. 남의 계정을 키운다니 누가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어요. 네, 제가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카톡을 보내보았지만 당연히 차단되어 있었고, 아이고.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맨 처음 만들었던 모험 레벨 16에 노엘만 덩그러니 남겨진 계정을 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지금은 20일 만에 180연차를 모으고 방랑자와 야이미코 같은 캐릭터를 뽑고 행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즐거운 원색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험 레벨 60레벨 계정을 잃었던 건 아쉽긴 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느낌으로 하니 그리 슬프지는 않더군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멍청한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야, 근데 야, 60레벨 보통 처음 시작할 때 60레벨 찍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60레벨 찍으려면은 못해도 6, 7개월 꾸준히 해야죠. 와, 에, 진짜 어떡하냐? 6, 7개월이 뭐야? 더 해야지 꾸준히. 난 1년 했는데도 아직 58인가 그런데. 근데 너무하네. 남이 키우던 계정을 그렇게 혼란 가져가 버리는 거는 그니까. 조금 상도덕이 없지 않았나. 근데 이제 계정 주고받을 때 본인 걸로 약간 리세 계정처럼 그렇게 음,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인증을 그 형이 해준 거고 그니까. 저런 어려서 약간 생긴 그런 실수 아니었을까요? 아, 근데 이거 하니까 나도 그 생각 나네. 어렸을 때 나한테 뭐? 사기치던 놈들. 뭐 메이플 사귀었어? 메이플 사기치고 막 믹스마스터 사기치던 애들. 이거 좋다고 이거 5,000원에 사라고 해가지고 5,000원 주고 나한테 5,000원에 팔아먹은 놈들 진짜. 복돌 당하셨나요? 뭐 어우. 그래도 근데 아는 형이어가지고 더 약간 배신감 느낄 것 같긴 하다. 음.
알고 지냈는데 이사 가버려서. 근데 아는 형도 좀 그렇네. 아무리 그래도 그걸 줬으면서 어. 그거를 홀랑 가져가 버리냐. 심지어 60 계정이면은 그래도 캐릭풀도 많고 돈도 그니까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거 사기로 고소해도 되는 거 아님? 아 근데 근데 본인 계정이라 안 되지 않나? 근데 본인 계정이라서 안 되려나? 어. 오히려 계정을 부주를 돌린 거죠, 이거는. 좀 따지고 보면. 부주를 마음이 돌렸다. 아프다. 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진짜 계정은 2차 인증도 꾹꾹 하시고 본인 계정 아니면 리세 계정이면은 빨리 바꾸셔가지고 본인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니까. 리세 계정도 그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 근데 세 계정도 그것도 좀 문제가 많지. 응. 그것도 버그 계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하다가 털릴 수 있어가지고 맞아. 인증하라고 해도 꼭 인증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그래놓고 호요랩 넘어갈 때 어. 그거 안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계정 잃어버렸어요 하면서 막 어떡해요 호잉 막 이러면서 후행. 인증은 마음이 꼭 아픈 해야지. 사연이었네. 처음부터 되게 슬프네 사연이. 근데 그래도 180년 차도 혼자 모으시고 하는 거 보니까 20일 만에 180년 차를 모은 거 보면 분노의 진짜 원신했네. 어쩔 수 없는 원창인가 봐. 분노의 원신했네. 분노의 원신. 참. 진짜 180년 차 나는 모험으로 모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바로 질러버리시나요? 저는 근데 헤비까진 아니어도 과금러여가지고 보통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쪽이라 못된 어른이었군요. 약간 방송으로 번 돈을 이제 페이백하는 거죠. 못된 어른이었네. 못된 어른. 근데 보통 얼마 지르세요, 원신에? 저는 공월 기행은 지르죠. 아, 그건 무과금이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이제 서버비 정도? 뭐 가끔 가차 안 될 때는 트럭 몇 개씩 지르고 막 이러죠. 총 얼마 지르셨어요? 계산은 안 해봤는데 얼마 안 질렀을걸요, 저? 100 넘어요? 100은 넘죠. 아, 그래도 60렙이시니까 100은 네, 넘겠지? 100은 캐릭풀 넘죠. 다양하지 않아요? 저 없는 거 많아요. 뭐 없어요? 소, 소가 없다고? 타르탈리아, 타탈이 없다고? 이토, 이토가 없다고? 또 뭐 없더라? 각청. 그럼 바이팟 안 쓰시겠네요? 네, 안 써요. 청이는 안 나온 거 좀 신기하다. 각청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캐릭터 그 뭐지? 그 계정마다 좀 안 나오는 캐릭터가 있더라고, 벽돌로. 신학도 없네, 생각해보니까. 코코미도 없다. 근데 80레벨 코코미가 없다고? 그럼 개아팟 뭘로 써요? 봐봐라요. 아, 바바라로? 네. 약간 짭 개아팟. 아야토도 없네. 아야토도 나도 없어. 근데 나는 지금 픽업 안 돌아온 것들 빼면은 없는 게 이토랑 아야토, 크릴라 이렇게 없어요. 데뷔 과금러였습니다. 참 못된 어른이시네요. 저번 연도에 원신에 660만 원 찍었거든요. 그거 방랑자가 크지 않나요? 근데 제가 방랑자 풀도를 80만 원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렴하게 한 거죠. 아, 초반에 죄송하지만 어쩌라고요. 그랬습니다. 네.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결제 태도라는 게 있는 것 같아. 다음 사연으로 넘어갑시다. 네, 제가 읽을게요, 이번에. 네. 저는 폰신러인데 좋은 화질을 위해 가끔씩 태블릿으로 원신을 한답니다. 그런데 폰이 고장나서 태블릿으로 원신을 하는데 저희 집 고양이가 움직이는 방랑자에 관심이 귀여워 벌써.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상 위에 올라가더니 태블릿을 향해 점프를 했습니다. 헉. 그 결과 하나뿐인 태블릿에 금이 쩌족하고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 손실이었습니다. 폰이 고장나서 급하게 레진 쓰느라 한 거였는데 글이 아작이 나버려서 내 손실이 나버린 겁니다. 우리 집 애긴 여기도 애기야? 아, 고양이. 애기도 나름 놀랐는지 뻘쭘하게 태블릿을 보고 있더군요. 뭐 연식도 오래된지라 겸사겸사 바꾸게 되어 다행이었지만 레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 자다가 내 손실 나는 꿈까지 꿨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원창인데 이건? 이거는 너무 원신을 좋아하는데? 진짜. 근데 내 손실 나신 적 없으세요?
저는 많죠. 나도 많아.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루틴이 보통 약간 귀찮으면 일단 농래 만들고 끄고 아니면은 이제 레진 이제 160개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쓰는 케이스긴 한데. 아니 이게 뭐 레진을 이제 뭐 어느 정도 써놓고 게임을 끄고 다시 키는 시간이 그렇게 되면은 맞아 맞아. 160이 항상 차 있더라고요. 맞아. 꽉꽉 차 있어 진짜. 꽉꽉 차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이분은 본인 태블릿이 박살이 냈는데도 먼저 생각하는 레진 게 레손실을 먼저 생각했다는 게 진짜 현실 세계가 거의 원신이 아닌가. 저것도 귀엽지 않아요? 움직이는 방랑자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게 너무 귀여워. 방랑자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신기했나 봐. 그걸 한 번 탁 친 거 아니야 그걸로. 그니까 너무 귀여워. 참 고양이들이 이런 게 참 많아요 보면은. 본인은 고양이 좋아하세요? 강아지 좋아하세요? 아 근데 저는 강아지파예요. 아 강아지 개파? 3마리 키우거든요. 어. 강아지 3마리 키우는데 저는 아, 그래요? 완전 강아지파. 근데 고양이는 좀 제 친구가 고양이를 키웠는데 털이 네.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거 개도 털도 똑같잖아요 빠지고. 근데. 아니 근데 고양이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빠져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면 온 옷에다가 다 고양이야. 그리고 고양이가 이게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건데 혓바닥이 되게 따가워요. 맞아. 혓바닥에 약간 가시처럼 뭔가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갖고 되게 따가워 핥을 때. 그리고 좀 까다롭더라고 고양이가 키우기가. 그치. 그래서 좀 완전 강아지파. 약간 고양이가 성격도 좀 지랄 맞잖아요. 맞아. 예. 강아지는 좀 그 순한 맛이 있지. 물론 우리 그, 집에서 지랄 맞은 건 나 하나로 조카라 생각했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개들은 털 많이 빠지는 견종이 있죠. 아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웰시코기라던가. 진짜 상상 이상으로 빠져. 그리고 걔 누구냐? 그 덩치 큰 애 있잖아. 하얀색 복실복실 사모예드. 저희 집 강아지가 약간 그런 과거든요. 양모는 개인데 털이 진짜 엄청 빠져서 그 청소기 한 번 돌리면 진짜 막힐 정도예요. 너무 많이 빠져. 얘 한 번 비켜주잖아? 그러면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와. 강아지 한 마리 비켰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또 나와. 진짜. 그 대형견을 비켰더니 소형견 한 마리를 공짜로 주는. 진짜 털이 엄청 빠져요. 참. 동물과 함께하는 원신이라. 원신에는 근데 동물이 많긴 한데 없는 애들도 많잖아요. 뭐 있죠? 지금. 고양이랑 개는 있는데 이제 돼지 없고. 돼지 있잖아. 멧돼지. 멧돼지잖아. 멧돼지도 돼지잖아. 집돼지 없잖아. 집돼지. 집돼지가 어딨어? 아니 집돼지 있지 집돼지. 키우는 돼지? 뭐 집돼지 뭐 그런 애들. 그건 현실에도 별로 그리고 없잖아. 말도 없고. 말. 어. 근데 말하니까 생각난 건데 만약에 원신에 탈 것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원신에 이미 탈 거 있잖아요. 뭐요? 사유요. 배도 있지 생각해보니까 배도 있고. 근데 막 걸어다닐 때 그 사유 말고 진짜 다른 동물들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케이아가 그 기병대 대장이잖아요. 근데 말이 없는 기병대가 아니 기병대 대장인데 말이 없어. 근데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따지면. 말도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폰타인 점점 넓어지면. 폰타인 가서 이제 마차 타고 다니는 거지. 오 좋다. 재밌겠지. 약간 낭만 있는데? 딸그닥 거리면서. 진짜 낭만 있다. 열기구도 타고 막 그럼 재밌을 듯? 약간 근데 좀 짬뽕 될 것 같아 그러면 약간 게임이. 아. 파업한 느낌 나지 않을까? 입이 짬뽕인데? 넘어가죠. 자, 다음 사연. 이 사연은 좀 그냥 귀여운 사연이네요. 깜찍하다. 근데 이거 제가 읽어야 돼요? 제가 읽을까요? 이거 제가 읽는 것보다 본인이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아니, 이게, 그 입장이 있잖아요. 이게 본인이 읽어주세요, 본인이. 이게. 안녕하세요. 올해 19살 된 여고생인. 아니, 이거 제가 읽긴 좀 그렇잖아요. 여고생당. 저에게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원신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도 동생을 통해서였는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재미있게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동생이 먼저 허걱 저어버렸습니다.
동생이 유일한 원신 친구였던 저는 혼자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인 모드 관련 이벤트가 나오면 그냥 왠지 모르게 쓸쓸해요. 아니 와, 근데 마음이 아프다. 동생이 같이 하던 유일한 친구였는데 접어버려가지고 혼자 하면은 좀 쓸쓸하긴 할 것 같긴 하네. 나는 근데 원신이 약간 이제 방송에서 하게 되면은 혼자 하게 되잖아요. 그쵸. 다른 분들 보니까 다인 모드를 되게 다른 나라 사람들 보니까 다인 모드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게임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랑 좀 많이 하는 거잖아요. 친구랑 같이 응, 응. 하고 가족들이랑 맞아. 같이 하고. 맞아, 맞아. 혹시 우리 가족 원신하는구나.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이번에 나온 월드캣 3명 앉아가지고 하는 거. 저 그거 했어요. 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시청자 불러서요. 그 친구 없으면 어떻게 깨? 그거 못 깨는 어떻게 거지 깨? 뭐 어떻게 까비. 까비. 저도 투수 불러서 하긴 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슬프다. 맞아. 슬프다 슬퍼. 그래서 혹시 네. 원신 처음 하실 때 혼자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 네. 다른 스트리머분한테 추천을 받고 같이 했어요. 제가 오픈월드 게임, 그러니까 이런 RPG를 처음 한 게 원신이었어요. 오픈월드 RPG를 한 게 처음이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분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랑 그러니까 보통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하려면 16레벨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빡셌어. 그러다가 이제 투수들 도움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좀 이제 벌써 고인물이라고 하기 좀 그래, 윤신이랑 있을 때. 나도 이제 1년 했는데 이제 나 좀 애매해. 뭘 해야 돼? 8호학번은? 뭐 조금 고였다? 아, 요즘 이제 곧 있으면 90 나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무슨 연도도 아니고 90이 나온대. 90이. 아무튼 이제 좀 성장한 8호가 되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혼자 했거든요. 얘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방송 말고는 진짜 혼자 하는 스타일이라 게임 자체를 원래 혼자 왔어? 저는 원래 뭐 RPG나 그런 거 할 때도 다 혼자예요. 파티풀 절대 안 해요. 왜? 파티풀 하는 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그런 거 있어. 근데 약간 뭔가 좀 그런 사이에 뭐라 해야 되지? 길드나 사람들 파티 이런 데 들어가면 정치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혼자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저 사연이 약간 좀 공감이 안 되긴 해요. 약간. 공감하라고! 공감이 안 돼. 저는 윤지님한테 그래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이랑 하는 게임을 거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랑 하는 게임 예를 들면 뭐 롤이나 오버워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하면 진짜 정치질과 그리고 욕이 난무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여러 명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혼자 게임을 하게 되는 이유가 게임에서까지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진짜. 정작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되게 좋은데 그 달콤한 맛을 못 잊어가지고 계속 팀게임을 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지만 정작 현실은 똥통이라고. 혼자 하는 게임 중에 진짜 재밌는 게임 알아. 뭐요? 이거를 따라할 수 없어. 동물의 숲. 진짜 이거 시간 갈리는 거야. 시간 문제야 진짜로. 근데 동물의 숲도 결국 최종 컨텐츠가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랑하는 거잖아. 맞아. 자기 집 꾸민 거 이런 거. 근데 동물의 숲 나는 처음 재미를 느꼈던 게 동물의 숲이었어. 그냥 혼자 하고 혼자서 마을 가꾸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그럼 그게 마인크래프트랑 다를 게 뭔데요 도대체? 마크는 다르죠. 마크는 이제 아무튼 달라요. 뭐가 달라요? 너무 달라. 마크랑 똑같잖아요. 완전 너무 자유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동물의 숲에 이제 컨텐츠가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정해져 있어. 내가 해야 될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 내가 돈을 갚아서 이 집을 증축시키고 집을 꾸미고 약간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마크는 그런 게 없잖아. 내가 뭘 하든 마크도 집을 꾸미고 다이아를 캐고. 근데 마크는 또 모드도 많잖아요. 점프하는 모드 이런 거 있으니까 목표야 사람 정하기 다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게임은 혼자 하는 것도 재밌지만 다 같이 하는 게 솔직히 제일 재밌긴 해요. 근데 진짜 그거 중독되면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저 여고생의 사연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윤지님 짠한 저보고 것 읽으라 같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쵸. 그 밑에 사연이랑 밑에 사연도 제가 읽어요 그러면. 아, 씨발. 아니, 어디까지 이게, 읽어요? 사연이,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저희 에. 방에서는 안 받았거든요 이 사연을. 에. 근데 이 윤치님 방에서 받으니까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신청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아니, 이게 원신 하시는 여성분들이 진짜 많은가 봐요. 어, 이게 난 참, 추천이가 아예 없거든. 여성분들이 좀 사연이 많네. 그래서 이거 읽어주시면 안 돼요? 윤지 버전으로?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냥 읽을게요. 네. 자,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저의 짝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연도 1월 초 저는 제가 짱남이라고 하나요, 보통? 짝사랑하는 남자를 짝남이라고 음. 부르는데 약간 어린 용어긴 해 저거. 어린 MZ 친구들이. 들어온. 짱남이 친구들과 모여서 게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짱남이는 무슨 게임을 하나 궁금해서 슬쩍 짱남이? 들여다보니 원신이라는 게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죠. 게임으로 짱남과의 공감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요. 오. 그날로 저는 학원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원신 관련 영상만 주구장창 보고 밤새워서 원신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접근 수단이었는데 점점 게임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재밌어지고 마침 학교 방학도 겹치면서 원신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짱남과의 연락도 하게 됐죠. 오. 짱남이 편한 남사친이 되어갈 때쯤 저는 짱남에게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아. 돌아오는 말해봐. 대답은 네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허걱. 넌 그냥 편한 친구다. 원래처럼 게임 같이 하는 친구로 남으면 안 되냐는 답이 돌아왔죠. 그 길로 저는 눈물을 머금고 원신만 했습니다. 게임할 때마다 짱남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남는 게 원신이었네. 그로부터 며칠 차차 썸남을 잊어갈 때쯤 할 게임을 찾던 중 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알고리즘에 뜬 방랑자 캐릭터 PV였죠. 저는 썸네일 있는 예쁜 캐릭터에 이끌려 영상을 보았고 성우님의 쩌는 연기랑 캐릭터의 이쁨으로 저는 다시 원신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네. 하지만 이미 픽업 기간은 끝난 상태였고 유비 상태로 계정을 방치해놨더니 제어도 없었고 저는 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까본 상태였죠. 그러니까 짱남 때문에 원신을 지웠나봐요. 아까 그런가 원신을 보다. 계속 했다고 하셨는데 말을 잘못 썼나봐. 잊으려고. 짱남을 잊으려고 원신을 삭제했나봐요. 그래서 결국 방랑자 복각을 기다리며 지금도 열심히 제어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스카르부슈 사랑에 복각까지 기다릴게 하면서 이제 추가로 짱남은 여친이 생겼고 저게 너무 웃겨. 며칠째인지 저게 더 웃겨. 현재 10일째 연애 중이라고 합니다. 게임도 아니, 접었다고 뭐야? 하더래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를 끝으로 저의 짝사랑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너무 귀여운 사연이었다. 야, 참 달콤 근데 씁쓸하네요. 저는 네. 이 사연 너무 공감 갔어요. 약간 왜요? 네. 저도 이제 전 짱남. 근데 이게 왜 짱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짱남. 네. 짱남이 좋아하는 게임을 엄청 그런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 게임을 잘하는 척을 엄청 잘하는 걸 엄청 연구했어. 그래서 오버워치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마스터를 찍고 내려오게 되었다는 슬픈 얘긴데 아무튼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의 공감대를 가지고 싶어하고 맞지. 그리고 뭔가 게임도 같이 하면서 공감대를 가지면서 이야기도 하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그런 적 있으세요? 뭐 저도 있죠? 네. 오 무슨 게임? 저는 잘해줘.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옛날에 하는 뭐 메이플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죠. 옛날 시대예요. 저는 요즘 맞다, 게임이 맞다. 아니에요. 예. 영하지 않네요. 영하지 않은 게임이에요. 예. 시간대가 근데-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게임하면서 약간 그 공감대 쌓는 게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나마 쉬운 게 게임인 거야 아마. 근데 혹시 이게 여성들 입장에서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드무니까 이건 좀 힘든 방법이긴 하죠.
실상 여성분들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니까. 맞지, 맞지. 그런데도 이 짝사랑을 하신 분은 원신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짝사랑을 이루려고 했으나 내게는 네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아,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그니까. 친해지려고 하다가 너무 편해진 거지. 그니까. 이게 좀 그래도 안 좋게 새로운 들어간 여자친구가 거네. 생겼어. 그니까 저게 좀 나는 쓰레기 같아. 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10일째 연애 중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저거를 음. 알고 있다는 거는 뭔가 카톡 프로필에 본인이 아. 연애하는 걸 티를 낸 게 아닐까? 그니까 플러스 10 하트 막 이런 거 이게 해가지고. 보면은 고백을 했을 때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가? 근데 학생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뭐야 일반화일 수도 있는데 약간 돌려 사귀거나 갑자기 냅다 사귀어버리는 거 뭔지 알죠? 그 본인도 되게 짧고. 본인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남자친구 네? 돌려 사귄다고. 조용. 그럼 근데 이게 약간 중학교 때 약간 그런 거야. 중학교 때 어디 학교를 가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네. 내 친구의 남자친구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내 친구의 친구랑 사귀고 이런 느낌. 뭔지 알죠? 근데 또 아무렇지도 존나 쿨해 진짜. 그냥 아메리칸 마인드. 친구의 친구를 사랑해. 너무 옛날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도 그 소리 하잖아요. CC 하지 뭐요? 말라고. CC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CC 안 했죠. 전 대학교에서. 근데 저 CC에 좀 안 좋은 그거였거든요. 제가 CC를 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이것도 썰 같은 건데 약간 CC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20살 때 딱 입학을 했는데 제가 네. 여초과란 말이에요. 예. 남자가 2명 있었어, 2명.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어. 제가 20살 때 24살이었어. 근데 그때는 지금 보면 아가들인데 그쵸. 그때는 완전 오빠야처럼 보인 거지, 그 사람이.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아닌데 네. 완전 인싸였어요. 네. 막 과대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진짜 완전 인싸여가지고 이제 남자분이 2분밖에 안 계시니까 다 챙겨야겠다 이런 마인드였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랑 엄청 친해졌어. 근데 네. 제가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제가요. 네.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네. 제가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네.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네. 제 기숙사 룸메이트들이 2명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다 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약간 봄을 엄청 타거든요. 네. 근데 마침 이제 입학하는 시즌도 봄이었고 그리고 뭐야 타지로 넘어오니까 네. 좀 외로움을 탔나 봐요, 제가. 괜히 싱숭생숭해진 거야, 혼자서. 센치해진 거지. 그래서 나 너무 우울하다 약간 이러면서 티를 엄청 냈어, 내가 우울한 티를. 근데 그 오빠한테 연락이 온 거야. 바다 보러 가자고. 근데 저희 기숙사가 10시까지 통금이 있거든요. 네. 통금이 있는데 이제 못 들어가면 다음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바다를 보러 가재. 근데 혼자 가긴 좀 그렇잖아. 내 친구를 데리고 갔다? 네. 근데 바다를 보러 가자는 거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거야. 바다를 보러 갑자기 왜 냅다 바다를 보러 가자 그러지? 나랑 이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약간 이러면서 약간 했는데, 그거죠. 네. 근데 들어봐. 근데 네. 이제 난 뭐 잘 놀았어. 근데 네. 그러다가 내 친구랑 그 사람이랑 눈이 맞은 거야. 그래서 둘이 사고 쳐가지고 이제 지금 뭐 애엄마예요. 에? 그게 사고를 쳐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저는 CC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랬죠, 제가? 그냥 난 그 묘한 근데 진짜 더 웃긴 게 뭐냐면 내가 그 친구한테 야, 이 사람 나 좋아하나 이랬거든? 근데 일주일 뒤에 둘이 사귄다는 거야. 왜 이렇게 급전개가 돼버렸죠?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근데 원래 그 남자의 목표가 본인이었다 이거네요. 원래는. 아니 그건 아니고 갑자기 냅다 저랑 바다를 보러 가니까 저는 오해할 수밖에 없죠. 아니 애초에 목표가 본인이었는데 이제 약간 꽁 대신 닭으로 약간 그 느낌으로 한 거죠. 약간 오해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건데요. 뭐요? 애초에 목표가 본인이었는데요? 잘 살고 있으니까 뭐. 그렇군요. 네, 잘 살고 있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네. 이 얘기가 왜 나왔지? CC 얘기가? 저 친구가 이제 사랑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맞다. 아무튼 복잡한 사랑 이야기네요. 네네. 사랑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하다가 눈 맞는 경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막 그런 거야. 서로 막 아는 사이가 아니고 게임으로 만난 사이야.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좀 많이 그렇게 예, 하던데 뭐 게임에서 로스트 만나서 아크나 그런 데서나 뭐 어, 와우나 그런 데서 게임하다가 뭐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옛날에는 예. 그거 있었어. 그 지금 이런 게임들 말고 약간 막 테일즈 런너나 근데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어, 예. 크레이즈 아케이드 약간 이런 거에 커플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뭔지 알죠? 아, 이 시스템으로 커플링을 살 수가 있었어. 아, 아, 왜 공감 그쵸, 안 예. 해줘요? 공감해주세요. 아, 그쵸, 예. 랜선 연애라고. 우리의 첫 경험일 아, 수도 있어, 그게, 연애. 랜선 연애. 음, 응애들의 랜선 연애. 그지, 그지. 그거 되게 웃긴 어, 게, 테일즈러는 이제 광장 가면은, 뭐, 몇 살, 남자, 여자, 이러면, 남자친구가 막 이렇게 돼 있다고, 커플링, 오, 커플링 X 약간 이러면서, 국룰이었어, 이거. 다 공감할걸, 내 세대 사람들은? 씨. 다 공감한다고. 아, 존나 웃기네. 아, 약간 그런 거네. 인맥ความ약간 이런 거네. 메이플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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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맞아. 몇 너, 살요, 막 이러면서. 너, 내 여친구함 약간 이런 거네. 그리고 되게 웃긴 어, 게, 제가 테일즈 런너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 인맥 구한, 그러니까 가족 시스템이 있어요, 테일즈 런너에. 가족도 가족, 있어요. 가족 그걸 하려면 가족 그 뭐지 뭐 등본이었나 뭐 아무튼 그걸 떼야 돼. 아, 등본도 그게 있어? 캐시야. 캐시인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와, 그걸로 인맥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광장에 걸어가다가 좀 쟤 좀 꾸몄는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쟤 연금 좀 했는데 약간 이러면서 캐시템으로 그 꾸려고 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저 가족 계약서 있는데 저랑 가족 하실래요? 그럼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되게 웃긴 게 더 웃긴 게 어, 있어. 이제 내가 그 다음에 가족을 맺은 지 한 1시간 만에 이제 싸움에 걸려. 예. 갑자기 누가 시비 걸면 잠깐 님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내 인맥 구해와가지고 만난 지 1시간 됐는데 완전 진짜 피로 맺어진 가족처럼 님이 우리 딸 건드렸어? 약간 이러면서 그러면서 엄청 싸운다고. 왜 그게 그 이렇게, 시절 왜 일진이었다고. 이렇게 상세하게 하세요? 해보셨어요? 제 얘긴데요 이거? 여태까지 한 얘기 다 제 얘긴데요? 아, 게임 짬바가 드러나는. 아, 개웃기네. 그래서, 다음 사연도 사랑 이야기죠? 예, 근데 이것도 좀 귀엽다. 예, 귀여운 읽어주시죠? 예, 사연인데 좀 슬프다. 읽어주시죠? 아, 먼저 원신을 시작해 저보다 늦게 원신을 시작한 전 남친과 티바트 여행을 지금 밖에 나가서 해라고 밖에 나가서 왜 티바트에서 데이트하냐고. 전 남친의 아, 레벨이 40이 되었을 즈음 바쁘다는 이유로 계정을 저에게 맡기게 되었고 그 계정은 어느덧 59렙이 되었죠. 헤어진 이후로도 제가 계속 사용을 했고 헤어질 때 원신 계정은 제가 계속 쓰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전 남친 이메일로 연동이 돼 있던 계정을 최근에 완전히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음, 40부터 키워서 뽑아달라는 거 거의 다 뽑아주고 전모까지 야무지게 줘줬는데 개삭? 아깝지도 않아. 개삭을 한 거야? 개삭을 하겠다라고 했겠죠? 아, 좀 애매하다 음, 이거는. 사귈 때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그거 있잖아요. 커플끼리 사귈 때 게임을 같이 하면은 아이디를 보통 같이 쓰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예, 맞아. 보통 같이 쓰거나 아니면 한 계정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 계정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예, 내가 이거 약간 돈을 이혼 절차 아닌가요? 내가 돈을 많이 더 썼으니까 내가 가지겠다. 아니다, 내가 더 많이 키웠으니까 내가 더 가질 거다. 이거 기준이 진짜 애매하거든요. 맞아. 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계정을 가져야 될 사람은 누구다? 아니, 나는 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단, 그 전 남친이라는 게 네. 미련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련을 음, 방지하고자 모든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걸 그냥 다 줘버리는 게 맞다 생각해. 애초에 그 아, 사람 계정이었고, 왜냐면 내가 그 계정을 쓰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아, 맞다, 이거 걔 계정이었지 이러면서 인증번호 받아야 되는데, 아, 맞다, 이거 걔 계정이었지 이러면서 걔 생각이 날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그냥 줘버리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근데 그 계정에 한 300만 원 썼는데? 그러면 아쉬운 거지. 그럼 잡는. 아, 그 계정에 300만 원 썼는데도 그냥 준다고? 아, 근데 이게 좀 애매해. 막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제3자리 되는 아,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좀 사귀었던 그렇잖아요. 사이여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음, 진짜 열심히 키우고 내가 돈을 투자한 계정인데, 쟤는 게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단순히 제 명의로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계정을 넘겨줘야 된다고? 그냥 줘버리고, 아우, 진짜,
그냥 정 떨어진다 약간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나오는 자체가 너무 구질구질해서 짜증나 이러면서 그냥 너 가져 약간 이럴 것 같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본인 계정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돈 투자했잖아요. 네. 600만 원 갖다 박았잖아요. 아, 근데 만약에 본인 그 계정이 본인 계정이 아니라 전 남친 계정이야. 근데 그걸 줘야 돼.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좀 고민된다. 그 그쵸?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 금액에 따라. 이게 이제 한 300만 아니, 원까지는 그래 아니, 딱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방랑자 풀돌이 돼 있는데 우리 애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지금도 아니, 키우고 있는데 아니 세상 쿨한 척 하시더니 금액 아니, 올라가니까 600만 원은 조금 저 같은 구질구질해지시네요. 사람이 다 솔직해지는 거라고요. 구질구질해지시네요. 예. 그래 그거야. 남친도 이제 없는데 투지 남친까지 뺏길 수 없다 이거죠. 남친도 없는데 투지 남친까지 뺏겨야 돼? 이런 느낌인 거지. 액수 차이다, 진짜로. 그죠. 돈이 중요하네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남친은 배신하지만 2D는 배신하지 않거든요. 과연 저는 그럴까요? 배신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과연 2D는 배신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걔는 한결같은 애예요. 한결같은 애예요. 걱정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 어... 내가 바람을 폈으면 폈지. 2D는 피지 않기 때문에. 너무하시네. 본인이 바람. 왜요? 아... 아니 뭐 맘에 드는 캐릭터 나오면 잠깐 갈아탈 수도 있는 거죠. 한순간에 약간 방황 정도? 네, 아무튼 이거는 진짜 좀 되게 피곤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게 이런 거 그냥 처음에 정해놓고 해야 돼. 처음에 만약에 헤어질 때 누가 가질래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만날 때부터 헤어짐을 가정하고 사귀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 깔끔하게 하려면 그게 정답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사귈래라고 했을 때부터 그러면은 이거는 헤어질 때 네가 갖고 이거는 내가 갖고 이러고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너무? 야 근데 뭐 약간 흘러가는 말로 그냥 근데 만약에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 님이 존나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헤어지면 이거 누가 가져?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듯이 얘기해야죠. 그러면은 그거잖아요. 뭐야? 그러면은 벌써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너랑 나랑 헤어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만약에라 그랬잖아. 이렇게 가면 막 그걸로 이제 싸우잖아요, 그것도. 피곤하네요, 그쵸? 그냥 연애를 안 하는 게 어때요? 뭘 사겨? 감정 낭비 준내 하는데. 야 이거 오늘도 연애 안 하는 내가 1승이다 야. 개웃기네. 참 피곤하죠, 그죠? 다음 사연 갑시다. 자, 다음 사연이 많이 긴데요. 왜 이렇게 길지? 너무 긴데 이거? 자, 다음 사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인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원신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야카 첫 픽업이었어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친구가 하자고 해서 시작했고, 원래는 모바일 리듬 게임만 하던 사람이라 RPG에 전혀 적응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플레이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원신을 같이 하던 중학교 동창 친구들이 3명 정도 있었는데 그 외 다른 친구들과도 이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어서 중학교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원신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정작 제가 권유한 친구는 수능이 끝나면 하겠다고 당장 거절했었는데요. 하지만 몇 시간 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친구가 그 권유에 답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미 원신을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로 그 친구를 포함한 원신을 같이 하는 구성원을 따로 모아서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가 달라서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는데 원신을 매개체로 다시 연락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절하는 게 입시 결과로만 보면 현명했던 걸까요? 저는 내신 시험이 끝났다고 원신만 열심히 하다가 수능은 평소보다 못 쳤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붙은 대학을 친구랑 공유하려고 중학교 동창들이 있는 원신 단체 채팅방에 나 이 학교 가게 됐는데 너네는 어디 붙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신 덕에 다시 연락하게 된 친구가 저랑 같은 대학에 붙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게임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지 않았으면 계속 연락이 끊긴 채로 대학에 와서 서로 같은 학교인지도 모르고 지냈을 것 같네요. 지금도 중학교 동창들이 모인 원신 채팅방은 저 포함 6명으로 구성원이 늘어나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도 공유하게 되어서 원신을 매개체로 인간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한테 근데 원신은 정말 친구로 시작해서 친구로 끝나네요. 라고 합니다. 와 근데 이거 친구랑 원신 하냐고 얘기해요? 저는 저게 좀 놀랍네요. 단체 채팅방에다가 원신 할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진짜 놀랍네. 예. 근데 우리가 그 원신 인연이, 진짜 인연이, 진짜 사람이 사는 게 좁은 게, 원신을 같이 했던 친구가 같은 대학교에 붙었다는 게, 맞아 맞아. 참,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참 좁구나라는 게 느껴지네. 실친들한테 원신 해보라고 권유해본 적 있어요? 저는 실친들이 원신이 뭔지도 몰라요. 저도요. 제 실친들은 제가 씹덕인 것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노래방을 한번 친구들이랑 갔다가 네. 그 요네즈 켄시 노래 있죠. 아, 네. 레몬인가? 레몬이죠, 레몬. 그거 한번 불렀거든요. 어. 저 미친 새끼 소리 들었어요. 아니 근데 나 그거 공감하는 네. 게 제가 네. 이제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네. 진짜 방송만 하니까 요즘 네. 노래를 진짜 모르거든요. 저도 네. 씹덕이고 하니까 물론 패션 씹덕이긴 하지만 근데 진짜 요즘 노래를 몰라서 그나마 이제 아는 노래일 것 같은 걸 골랐어. 근데 그게 염라였어요. 근데 내가 이거 아려나 이러고 했는데 염라가 염라는 뭐야? 이러면서 이게 무슨 노래야? 막 이러고 그냥 좋은 노래 한번 들어봐 이러고 얘기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레몬을 모르더라고요. 에... 그나마 알 것 같아서 레몬한 거죠. 네, 그나마 일본 노래 불러보라고 하길래 그나마 알 것 같은 걸로 레몬 불렀거든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개웃기다. 그것도 네. 있어. 그 뭐지? 요즘 아이돌들 제가 좀 늙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요즘 아이돌 이름이 너무 어려워. 뉴진스, 아니 그 누구죠? 라 라? 라세르핌. 아 르세라핌? 르세라핌. 그분들 이름 맨날 헷갈려. 르세라핌인지 라세르핌은 씨. 랄라블란가 뭔가 아무튼 그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 거야 진짜. 매번 헷갈려 진짜로.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네요. 그런가 봐요. 네, 르세라핌을 헷갈릴 수 있나? 그래서 전 친구들한테 이제 제 친구들 중에 한 2명 정도가 제가 방송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너 무슨 방송해? 하면 나 원신 방송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야? 약간 그런 반응을 얘기해서 말해서 몰라 약간 이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 원신 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인사 본인은 친구한테 원신 한번 소개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원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뭔가 로스트아크 같은 RPG는 네. 오픈월드긴 해도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려. 그래서 그냥 굳이 추천 안 해요. 추천을 하면은 약간 돌아오는 게 일단 그런 반응이야. 이 씹덕겜 뭐지? 약간 이런 반응이고 해보면 또 다른데 안 해본 사람들 특히 그러더라고. 이 씹덕겜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쵸. 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좋아. 약간 이런 반응이 약간 대부분이어서 그냥 안 하고 말아. 저는 친구들한테 원신을 소개시켜 줄 수 없는 게 네. 저는 친구들이 제가 방송한지도 몰라요. 뭐 하는 줄 알아요? 백수인 줄 알아요? 저 개백수인 줄 알아요. 네. 저 집에서 놀고 먹는 개백수인 줄 알기 때문에 원신을 소개시켜 주는 순간 원신을 할 거잖아요. 원신을 찾아볼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유튜브를 하는지 들켜요. 그래서 나는 친구한테 얘기 안 해. 네, 그래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불기예요, 가불기. 근데 또 게임픽이 뭔가 완전 인싸픽이면 모르고 근데 요즘에 원신 좀 인기 많죠. 됐어. 네, 인싸픽이죠. 진짜. 저번에 G스타도 보니까 원신 사람들 엄청 물리고 팝업 스토어도 그렇고 제가 네. 그 G스타를 처음 갔거든요 이번 연도에. 네. 근데 굿즈를 사러 간 거였단 말이에요. 네네. 첫날에 이제 탐사를 하러 갔어요. 임마랑 같이 갔는데 네. 그때는 원신 부스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냥 앞에서 붕괴 부스에서 그냥 사진 한번 찰칵 찍고 나왔어. 그다음에 이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글이 막 올라오잖아요. 원신 부스 몇 시에 갔는데 근데 새벽 4시부터 뭐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새벽 4시요? 임마가 이제 한 번 갔다 오니까 나는 볼 거 다 봤어 안 갈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혼자 갔다 올게 이러고 제가 어차피 그때 일이 있어갖고 갔어야 됐거든요. 네. 나도 이제 아침에 엄청 일찍 가서 이 정도면 들어가겠는데? 약간 300만까지 끝난다길래 이 정도면 들어가겠는데? 근데 바로 앞에서 끊긴 거야. 굿즈 줄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본 갔다 왔을 때 그 원한을 풀고 왔죠. 일본 가서 얼마 쓰셨다고 했죠?
굿즈만요? 네. 근데 얼마 안 썼어요. 굿즈만 한 100 조금 안 되게 썼어요. 아 근데 이게 생각을 하자는 게 제가 원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신만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하고 하는 게임 블루 아카이브도 너무 많고 제가 이게 제가 쓰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투수분들 드리려고 사온 거고 그리고 가격이 조금 많았어. 가격 좀 높아가지고 원신 첫날 간 부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딱 한 곳이야. 원신 부스에서 13만 원을 쓰고 이제 기타 등등 이것저것 사느라고 제가 처음에 이제 캐리어를 끌고 갔는데 이게 굿즈를 사다 보니까 캐리어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도 샀어요. 그래서 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셨어요? 결국? 너무 행복했어요. 아. 네, 이게 원래 약간 일본 여행을 제가 일본을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 번도 이렇게 굿즈를 사거나 그러니까 도시를 제가 안 갔어요. 도쿄를 거의 안 갔는데 아키하바라랑 이케부쿠로가 진짜 시떡의 성지란 말이에요. 네. 갔는데 그 다들 서로의 거에 관심이 없고 자기 것만 보고 있어. 그래서 나도 눈치 안 보고 내 것만 보면서 막 푸욱푸욱 하면서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약간 애니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성적인 거. 이런 거에 관대해서 그냥 대놓고 팔더라고요. 참, 오타쿠의 세계란. 재밌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요. 안 갈 것 같은 이 말은 뭐지? 자, 그러면은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어디죠? 네, 그겁니다. 80번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신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유저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폰으로 처음 했을 때 찍먹으로만 몇 번 했었습니다. 유튜브, 트위치, 인스타, 트위터를 보고 정식으로 꾸준히 시작하였습니다. 인스타와 트위터는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을 보고 언젠가 코스프레도 도전해봤습니다. PC 버전은 용량이 커서 잘 못하였고 돈 좀 모아서 하드디스크 큰 걸로 변경하여 원신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코로나가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코스프레 행사장에 갔을 때 원신 코스프레 한 분들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여 지스타 개최 전 카즈아 코스프레를 해봤습니다. 가서 코스프레를 해봤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 코스프레 해봤을 때 이래 재밌는 걸 왜 몰랐을까 생각해봤어요. 옛날부터 코스프레를 해보고 싶었는데 꿈이 이뤄졌고 취미가 생겼습니다. 지스타 이후 두 번째 행사는 22년 AGF에서도 카자 코스프레를 하여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과 사진을 찍었을 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몇 명 원신 코스를 하시는 분들 사진 요청을 했을 때 카자라고 환호하고 저한테 사진 요청이 있어서 좋은 추억이자 인상 깊은 행사였던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코스프레 행사를 참가를 많이 할 계획을 가질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코스복은 카자만 있어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신은 스토리와 캐릭터들의 매력이 있어서 저와 맞는 게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코스프레? 근데 코스프레 해보시고 싶으세요? 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네. 저는 근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생각이 없었는데 네. 친구 중에 이제 상덕이라고 상덕님이 코스프레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상덕이가 코스프레를 언제 처음 했더라? 걔가 이번에 세비섬 그때 낸티를 하고 나서 지스타 때도 그때 타이나리 했었죠? 타이나리라고. 그쵸. 그래서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스트레스 거기다 푼다고 하더라고요. 아, 스트레스 해소제인가? 근데 나는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송이 좀 잘 되고 좀 커졌을 때 캠을 키게 된다면 아, 캠 키실 거예요? 아니 뭐 반캠 정도는 켤 수 있지 않을까. 아,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 이쿠롬 캠 킨다 발언. 그냥 생각을 한 거죠. 예, 빨간 약 들어갑니다. 빨간 약. 아니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은 무슨 캐릭터를 코스프레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원신은 제가 최애캐가 피슬이거든요. 아, 핏을? 그래서 피슬 좀 해보고 싶고 다른 게임에서 해보라고 하면은 네. 근데 다른 게임도 다 좀 수위가 있어가지고 그쵸. 복장이 좀 많이 맵죠. 제가 키아나랑 생일이 똑같거든요.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키아나. 핑계소의 키아나 언니 게임. 근데 키아나가 복장이 숭하잖아요. 키아나도.
그거 제일 가린 건데? 키아나 전신 타이즈잖아요. 공개에서 제일 덜 야한 캐릭터인데요? 알고 있긴 한데 걔도 만만치는 않잖아요. 아, 근데 뭐 피슬도 만만치 않아요. 피슬도 생각해보면은 만만치 않죠. 예. 근데 뭐 나중에 진짜 열심히 몸매 관리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코스프레를 해보고 싶다. 근데 한번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저요? 글쎄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지금 해보자. 지금? 윤치님 클레 어때요? 근데 빨간 머리니까 다이루코도 어울릴 것 같아. 성격상 다이루코도 어울릴 것 같고. 클레요. 글쎄요. 뭐 진짜 할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돈도 모금됐고 무조건 해야 돼. 다이루크? 모르겠네. 진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번에 저도 그 지스타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원석 코스프레 어때요? 그거 진짜 원석 코스프레? 네. 근데 진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다. 더 생각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 궁금해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그 지스타 갔을 때 네.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이랑 좀 그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네네. 술자리를 같이 했거든요. 네. 이분들이 완전 인싸인 거야. 오버워치를 하니까. 오버워치 네. 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거의 다 인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갔던 분이 리엔님이랑 임마 셋이 같이 갔는데 임마님은 어디든 껴있네요. 셋이 같이 갔는데 네. 이제 저희한테도 말을 걸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네네. 무슨 게임 하세요? 이래갖고 아 저희 원신해요? 약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저희한테 원신 저 이번에 그 갔을 때 봤어요. 이러면서 이제 아시는 원신. 척을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원석 무슨 별 모양 보면서 그거 보고 저라던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무슨 상징 같은 거예요? 원송합니다. 상징 같은 건가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막 이러면서 다 뻘쭘해했어. 근데 개인적으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왜요? 그 복장도 다 하나하나 준비해야 되고 그 한여름에도 코스프레 한다고 입고 계시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맞아. 올 것 같아. 진짜 엄청 더웠을 것 같은데 햇빛감이 진짜 더웠잖아. 그거 참아가면서 코스프레 하시는 거 보면은 그 코스프레 복장이 짠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맞아. 막 가발도 준비해야 되고 복장도 화장도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더라고. 대단하신 것 같아.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 엄청난 거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하겠어요. 왜요? 비천한 제가 어디 감히 그 신성한 코스프레 낍니까? 저는 안 되죠. 나중에 저 코스프레 방송하면 말씀드릴게요. 네, 저 진짜 박수 치면서 볼게요. 와. 내가 근데 투수들한테 그 얘기했거든? 네. 나 만약 코스프레 하면 추추족 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할 수 없어. 아니 이쿠롬 씨가 여러분들 생각이 진짜 약간 기안84 씨랑 비슷해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 나 머리 귀찮아가지고 머리 밀어버리고 싶다. 약간 사는 대로 살고 싶다. 약간 이런 소리 하거든요. 내가 윤지님한테 나 주방 가위로 머리 자를까 이랬거든. 주방 가위로 머리를 자른대요. 네? 이게 진짜 하는 생각 자체가 완전 그냥 비슷해. 근데 이제 못해요 그거. 이미 잘라서요? 아니요 그 추추족 코스프레. 왜요? 그걸 하려면 그 네. 관종대왕님의 아람나라를 이겨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없어. 이길 것 같은데요 하면은? 절대 못 이겨 이거 진짜로. 이길 자신이 없어. 여성 중에는 아직 없잖아요 그런 코스프레 한 사람이. 그런 거요? 네, 본인이 최초가 되면 되죠. 아니요. 조금 더 유명해지고 하면 하지 않을까요? 공약 같은 걸로 하지 않을까요? 유명해지면은 한대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쿠롬 가자. 유튜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쿠롬 구독자 1만 공약 추추족 코스프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고2가 된 고등학생 원붕이입니다. 일단 저는 현재 우울증 및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매우 친한 친구가 원신을 추천해줘서 원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뭐지? 노잼인데 하면서 몬드 초반에 조금 하다가 3달 정도 접었다가 다시 해봐라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원신을 하면서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원래는 되게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고 잠깐만 근데 이거 제 사연 아니잖아요? 본인 사연이신가요? 계속 읽을게요. 자, 원래는 되게 소심하고 말도 못하고 의견도 못 내는 그런 학생에서 원신을 하며 밀려오는 다인모드 요청과 항상 웃으면서 뭐든지 다 도와주는 고인물분과의 소통 그리고 원신을 즐겨하며 같이 게임을 하는 친구들 모임까지 생겼고 되게 성격이 엄청 바뀌게 되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은 어엿한 57렙 극후반 유비로서 잘 성장해서 시작한 분들을 핥혀 다닌답니다. 국룰인가? 진짜 그 전에는 육교만 봐도 위험한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육교를 보면 팀이 앞에서 비둘기 잡아야지라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해요. 아직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심하긴 한데 되게 원신이란 게임 덕분에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지금 원신으로 인해 다른 게임들도 알게 되면서 성우라는 장래희망도 가지게 되었어요. 진짜 원신 추천해준 친구한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고 윤치님이나 쿠로님하고 되게 다인모드 해보고 싶어요. 할 말이 많아서 너무 주저리주저리 쓴 것 같은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 지망생으로서 열심히 연습해서 성우가 된다면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와. 아이고. 근데 원신 되게 순기능인데 이거? 근데 진짜 원신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병 같은 게 치유된다고 하니까 참 이게 게임의 순기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게임 희망편이죠. 근데 네. 그건 좀 저거다. 그 57렙이면 유비 아니야? 네? 유비지 57렙이면 본인 몇 레벨인데요? 58이요. 57이면 유비죠. 아유, 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근데 그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원신이든 뭐든 약간 고인물이 있는 게임들은 고인물들은 자기를 유비라고 하고 유비들은 자기가 고인물이라는 게 국룰인 것 같아. 그냥 다 고인물이거든요, 사실. 똑같거든요. 윤치님은 고인물이신가요? 저도 고인물이죠, 60레벨인데. 저도 고인물이죠. 그쵸, 고인물이죠. 제가 봤을 때 55레벨 이상이면 다 고인물이에요. 아니 요즘에 레벨업이 되게 빠르다고 하던데? 빠르죠. 할 게 많으니까. 나 때는 말이야. 근데 우울증, 광장 공포증, 공황장애까지 있는데 원신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게 확실히 다인 모드 하면서 사람들이랑 그래도 이 말하고 원신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고인물들이 뉴비만 보면은 미쳐가지고 막 도와주려고 하는 되게 거. 빡빡한 게임이야.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게임이긴 하거든요. 저거 너무 웃기잖아요. 6개월을 보면 팀이 앞에서 비둘기 잡아야지.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도 요즘 약간 밖에 나가서 비둘기 보면은 팀이 약간 이 생각 들어. 팀이가 좋아하겠네? 막 이러면서. 요즘 비둘기들 너무 무서워요, 근데. 요즘 비둘기 다 닭둘기잖아요. 요즘 비둘기들 가까이 가도 도망치질 않아요. 그게 근데 눈이 안 보여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옛날에는 막 가까이 가면 도망쳤거든요. 옛날 가면은 옆에 가면은 막 날아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비둘기들 살쪄가지고 날지도 못해요. 맞아. 예, 먹을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뒤뚱뒤뚱 걷더라. 닭둘기 돼가지고 도망가지도 않아 애들이. 아무튼 너무 다행인 사연이었다 이건. 참. 제가 읽었네요 이거를. 그러게요. 윤치님이 2개 읽어주세요. 다 윤치님이 읽어주세요. 힘드신가요? 아니요 읽어주세요. 근데 사연을 이거를 다 읽어야 될까요? 왜요? 지금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넘어가요? 아니 안 남았잖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오늘 하루에 다 한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아직까지 여러분 저희 사연 받고 있긴 하거든요.
그 사연 읽을 때마다 공을 들일 거라서 좀 재밌는 사연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사연 8개 읽었어요. 진짜 많이 읽었네? 네. 5개 읽기로 하지 않나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읽었어요, 8개. 진짜 많이 읽었다. 그래서 좀 끊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 그럼 끝이야 여기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거. 예, 사연을 벌써 8개나 읽었기 때문에 지금 사연을 더 읽어버리면은 다음에 읽을 게 없을 것 같아. 다음에 읽을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투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투표를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사연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럼 저희가 몇 개 뽑죠? 제 사연이랑 윤치님 거 뽑아가지고 거기서 고르죠. 아, 가장 최고의 사연. 각자 하나씩 골라서 거기서 투표한테 부탁할까요? 그렇죠. 예, 그러죠. 본인이 그러면- 생각하기에 지금 재밌던 사연이 뭐예요? 제일 재밌었던 사연. 보자. 다 너무 좋은 사연들이어가지고. 뭐가 좋을까? 저 저거 고양이 사연 너무 귀여웠어. 아, 고양이 사연. 태블릿으로 때려서 이제 하는 거. 근데 거기서 생각한 게 태블릿이 먼저가 아니었고 레전실이었다. 그거는 귀엽긴 하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신하면서 이게 가장 동질감을 느꼈을 만한 거는 그건 것 같은데. 뭐예요? 저 계정 뺏긴 거. 첫 번째 거? 에. 그 좀 뺏긴 적 있어가지고 그 사기당한 적. 사기당한 적 있어가지고 내가 저거 당했으면은 진짜 좀 많이 슬펐을 것 같아. 이사간 썰. 어, 그거 중에 어떤 게 더 괜찮은지 여러분들이 올려주세요. 이사간 거랑 고양이 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골라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사연 8개 중에 하나를 투수들한테 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나은 거를 고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게 가장 공정할 것 같은데. 많지 않아? 8개 중 하나 골라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 사연이 너무 많다고 지금. 그러면 투표를 엽시다. 그러면은 제가 투표를 열게요. 오케이, 윤치님 방에서 투표할게요. 제가 투표를 열 테니까 첫 번째 사연이 뭐였죠? 첫 번째 사연이 이제 뺏긴 거. 이사간 썰. 계정 탈취 사건. 2번이 뭐였죠? 2번이 고양이. 고양이가 고양이 사건. 3번이 이제 남동생 썰. 남동생 원신썰. 그리고 4번이 짱남이 11째 고백을 연인들이. 거절함. 그리고 5번째는 네. 전남친. 전남친 계정 공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네. 실친들이 다시 연락하게 된 중학교 친친. 친구들과 연락하게 된 그리고 계기 그다음에 원신. 코스프레. 그 다음은 우울증 극복. 그리고 이제 없죠? 네. 저기 이렇게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자, 투표를 이렇게 열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괜찮았던 사연을 하나 골라가지고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표는 느낌표 투표하고 번호 누르시면은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방송에서 안 되고 윤치님 방송 가시면 됩니다. 네. 제 방송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방송에서 가장 괜찮았던 사연 하나 골라가지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 방송 팔로우 10분 안 하면 채팅 못 치네. 내 뭐 방송 뭔데? 알아 하겠지 뭐. 어땠어요 오늘? 오늘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것 같아. 이거 네. 썰 듣는 것도 재밌다. 썰 듣고 썰 푸는 것도 재밌고. 근데 다만 좀 이게 해보니까
확실히 두 명은 사운드가 좀 채우려면 귀여워. 빡세네. 맞아. 어, 지금 목이 너무 아파. 입마가 확실히 있어야겠다. 일단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3명이서 하고 음, 그다음에 게스트 부를 수 있으면 게스트 부르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확실히 세 명이 편해. 두 명 좀 그리고 빡세. 시작화가 되니까. 어, 야, 라디오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네.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나 쉽지 않아. 어차피 여러분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공을 드리니까 사연 계속 받고 있으니까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브금이라거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나는 그래서 이게 지금 깔아놨어. 아, 그래? 개인적으로 괜찮네. 블루 아카이브 105번 추천합니다. 아, 좋네요. 그러면은 투표를 언제까지 받지? 이제 마감하죠? 이제 마감할까요? 마감.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게 최고의 사연으로 선정이 됐을지 보도록 합시다. 과연. 자, 공개! 아, 뭐야? 1번 계정 탈취 사건. 근데 고양이가 한 명밖에 없어? 귀여운 거였는데. 고양, 내가 그런 거 같아. 고양이가 한 명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해서 계정 탈취 사건이 최고의 사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공을 드리도록 할게요. 계정 탈취 사건 적어주신 분께 소정의 상품으로 9월 축복 보내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신 라디오 사연은 계속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어주실 거 있으시면은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뭐 오늘 소감 어땠어요? 네. 처음 치곤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원신 할 때, 저도 이제 음. 방송 안 할 때 원신을 하면은, 네. 그, 다른 사운드 틀어놓고 그냥 원신 하거든요? 근데 네. 약간 그렇게 하기 좋은 컨텐츠가 아니었나. 다른 분들도 이거 그냥 볼 것도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이게 처음이라서 조금 뭔가 어색한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아직 포맷이 확실히 잘 안 잡혔어.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윤치님도 집톡을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것저것 계속 수정해 나가야 돼요. 너무 네네. 고칠 게 많아서. 이게 지금 완전히 초창기라서 너무 좀 진행이 매끄럽지가 않은데 맞죠. 나중에 이제 확실히 좀 포맷이 잡히면은 이제 좀 제대로 해가지고 훨씬 더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래도 저희 방 친구들은 즐거워했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아시다시피 합방할 때 뚝딱뚝딱 거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도 뚝딱뚝딱거리시죠. 그나마 친한 사람이랑 있고 소수 정예로 하면은 덜 뚝딱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이지 않았나. 이쿠롬 씨가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개인 방송 아니고서야 합방하는 장면에서 이걸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진기한 장면 아닌가. 감사합니다. 아무튼 초창기라서 아직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하고 일단 제1회 윤치 쿠롬의 원신 라디오 저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거지만 1회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박수! 다음에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즐거웠다.